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장동 특검 논란이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그 연희동 집을 김만배 기자가 사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것까지 특검에 포함시키자, 그걸 반대한다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가 처음 불거져서 특검을 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일관되게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면서 이 대선 국면에서 특검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시간만 끌면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낙연 후보로부터 또 이낙연 후보 지지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받았죠. 아슬아슬하게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특검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대장동 비리 부분을 자신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자 이재명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검을 반대한다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그걸 또 특검하자, 같이 특검하자,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쌍특검 하겠다.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의혹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또 바뀝니다. 소위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부분, 그 부분까지를 넣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은 2011년도였죠. 그러니까 대장동을 개발한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불법이 있었다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사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그것까지 특검에 넣자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런 윤석열 검사가 명쾌하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담당한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넣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 저축은행의 대출이라는 것과 이 대장동 비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군이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좀 비약을 하자면 이런 비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와 비슷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핑계로 특검을 못 받겠다면 좋다, 부산저축은행 포함시켜라, 그래서 특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는 또 말이 바뀝니다. 오늘 와서 이제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그 집을 사준 게 아니냐, 혹시 이것도 특검에 포함시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말장난 그만하라, 해만 뜨면 시간마다 바뀌는 저 말에, 저 말장난에 언제까지 호응해줘야 되느냐, 특검을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마라. 아마 며칠 뒤에 이재명 후보의 말은 또 바뀔 겁니다. 뭐 또 다른 핑계를 찾아낼 겁니다. 왜? 이재명은 특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대선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특검 협의를 하자. 그런데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를 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든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시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특검을 하자, 많은 핑계를 대면서 특검을 자신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내대표는 특검 협의에도 나오지 않고 법사위 상정하지도 않고 민주당의 특검 법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거기에 어제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뇌물, 돈의 흐름을 가지고 뇌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는 봐주기 수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뇌물까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동규를 비롯해서 이렇게 측근들이 기소가 되면서 이재명이 상식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임과 직권남용입니다. 유한기, 이 숨진 유한기 본부장은 녹취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14번에 걸쳐서 사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 강요하는 녹취록에 이게 시장의 뜻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유한기가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어쨌든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이재명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그래서 내놓은 것이 특검을 받겠다. 윤석열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윤석열 아버지 그 집 판매까지 들먹입니다. 그걸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꿀까요? 특검을 지금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 과정에서 특검의 기간, 특검의 내용을 가지고 한참 협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국 마지막까지, 대선 날짜까지 특검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 고민하는 것은 특검이 시작이 되면 특검에서는 지금 검찰과는 달리 중간에 계속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언론의 관심, 대선 전국이라도 계속해서 수사 결과는 발표될 것이고 계속 소환 조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처럼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짓은 특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특검을 받지 않고 이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비리를 뚫고 갈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특검을 받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검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까다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결과가 대선까지는 나오지 않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소환 조사,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드러나도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장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거짓말이라도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왜 헷갈리게 되느냐? 설마요 하죠. 며칠 전에 홍준표 의원마저 지금 청년의 꿈 사이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당하게 특검을 받지 못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당장 받아라, 당당하게. 홍준표 후보마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이유가 헷갈리도록 만들어보자. 이 국민을 지가 지금 특검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입장에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말장난 그만하고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받지 않을 거면 받지 마라. 더 이상 그 말장난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특검을 가지고 말 바꾸는 놈이 도둑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